2026년 7월 30일 오전 1시 30분입니다. 새벽입니다. 새벽.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6년간 매일 일찍 일어나서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FOMC가 있는 날은 보통 거의 한 3시에서 4시에 일어났고, 오늘은 좀 더 빨리 일어났습니다. 저번 FMC도 좀 일찍 일어났고, 우리 투자적 관점에서 미국의 금리 결정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3시에 발표가 될 건데, 현재 상황은 금리 동결이 67.9%, 금리는 이번에는 동결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케빈 워시 의장이 금리 관련 이제 어떤 발표를 하냐, 물가를 봐야 되겠다.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매파적 발언을 통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겠죠. 항상 지금 우리 국내 주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식이란 것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미래에 불안하면 빨리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급등할 때는 미래 거를 미리 땡겨서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전략적으로 빨리 캐치하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9월 달에 보시는 것처럼 금리 동결은 23%고 인상은 55.7, 0.5% 인상은 21.1, 합하면은 76.8, 76.8이죠.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70% 이상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오늘 기자회견 후 발표 후 시장은 급격하게 조정을 받겠죠. 주식도 그렇고, 특히 코인 시장은 법정화폐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프리미엄이 가치가 법정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위험 자산 회피가 더욱 높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추가적으로 하락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항상 시장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발 느린 사람들은 이제 이게 발표가 되고 그다음 다음 주 되면은 9월 달에 금리가 올라간대. 그러면 더 떨어지겠지.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때도 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왜 그런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70%가 아니고 90% 올라, 어쩌면 0.5%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클레이트 법안, 명확성 법안은 보시는 것처럼 가능성 28%. 저는 이미 제가 여기 7월 22일 날 16시에 제 영상을 보시면은 클레이트 법안 통과 가능성. 그래서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클레이트 법안이 통과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이제 댓글로 아니 통과되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냐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7월 30일인데 이미 7월 22일에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은 이 명확성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팩트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상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되는가? 그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상원의 클레이트 법안 통과되기 위해서는 어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이죠. 이 시간대에 법안이 상장이 되어야 물리적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는 가능성이 거의 엄청 낮아졌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10% 이하로 낮아졌다. 오늘 마감되면 거의 이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리적 시간.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어제 상장이 되어야 토론을 하고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 7일까지가 저기 데드라인이죠. 왜 7일까지냐면은
이 상장이 되어야 여기부터 미국 상원이 휴회를 들어갑니다. 한 달간 언제까지 9월 11일까지. 근데 12, 13이 휴무가 아니고 공휴일이니까 13일까지죠. 그러니까 8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휴일을 갑니다. 근데 여기 8, 9도 공휴일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입추로 표시되어 있는 8월 7일이 마지막 그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상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통과 가능성, 클레이트 법안 통과 가능성은 28%로 역대 가장 낮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50%, 40% 넘다가 낮게 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요게 지금 통과되지 못하면은 8월달, 9월달 휴회고 9월달 이후에는 중간 선거 모드로 돌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쉽지가 않다. 그럼 언제 가능성이 있냐? 새로운 국회가 미국 상원이 새로 이번에 33석을 선거를 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1월 3일에 개원을 합니다. 개원을 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회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027년 1월, 2월, 3월에 그다음 내년 상반기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금 투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국내 주식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서 뭐 레버리지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엄청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내주를 제가 원래 국내 주식 하나도 투자 안 하는데 그냥 소량으로 내주를 어제 아침 영상에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장 열리자마자 SK하이닉스 실적 보고 바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장 마감 후에 다시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고 최근 핵심은 뭐 중국의 메모리가 어쩌고 저쩌고 올라가고 그래서 뭐 낸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지금 이 우리 AI 세상에서 대장은 지금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가 엄청난 시장에 선두 역할을 하면서 이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최근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내는 가산금리, 프리미엄이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당연히 한국으로 치면은 삼성전자가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인데 안전하지.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은 한 4.3%만 주면은 전부 다 발행이 되었고 쉽게 팔렸는데 지금은 이게 0.7에서 0.8% 그래서 거의 2배 정도의 금리를 줘야 팔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아무리 초우량 기업이라도 예전만큼 안심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겠지라는 시장의 신호이며 이 신호가 반도체 수요 둔화로 우려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조정의 한 배경이 되고 있다. 저는 이게 엄청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했나? 5년 동안 CDS가 예전에는 0.3에서 0.38에서 0.42, 2025년까지. 근데 최근은 0.8이 거의 2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기존보다가 2배를 줘야 시장에서 팔린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냐라는 이유는 밑에를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채권이 2020년에서 2024년까지는 5년치 합이 $1,500입니다. 5년치.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뭐 그 정도라야 뭐 충분히 가능하지. 그런데 2025년부터 전년 대비 급증. 지난 5년간 총 $1,500인데 2025년도에 한 해만 5년 동안에 빌린 것에 거의 한 7, 80%, 한 60에서 70%를 채권을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6년 되니까 이미 전년 대비해서
넘갔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년 동안 총 빌린 게 1,500억 달러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거의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2027년에는 내년에 4천억 달러. 여기에 보시면은 대규모, 그러니까 아무리 빅테크 기업이라도 AI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 돈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엄청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해서 엔비디아는 칩을 팔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래서 이게 와 미친 저기 뭐고 이벤트를 여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실속이 있을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거 뭐 진짜 이빠이 했다가 이게 가짜 아닌가? 이게 닷컴 버블처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시장에 나타나면서 그것이 반도체 시장까지 영향이 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비 투자 현금으로 넘어서고 있다.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와 GPU에 쏟아붓는 돈이 자체 영업 현금 흐름을 넘거나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데 그 투자 수익이 언제 얼마나 나올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순환 거래 보증 리스크죠. 엔비디아가 고객 오픈AI에게 칩을 팔면서 동시에 대규모 자금 지원 보증서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수요가 진짜 있는가 아니면 자기 돈으로 만든 수요인지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7월 27일 엔비디아 CAD 하루에 만에 사상 최대폭으로 급등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채권 공급 과잉,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넘어설 정도로 빅테크가 동시에 대규모 발행을 하면서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은 아직까지 전 세계 넘버원이잖아요. 시가총액 5천조, 6천조 기업 이런 빅테크들이 하는데 누가 감히 딴지를 걸겠어요. 예, 하긴 하는데 야 이거 좀 봐야 되겠다. 부도가 난다는 게 아니고 좀 불안한데 이런 거죠. 예. 그럼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나?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특히 HBM 서버용 메모리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AI 투자에서 가장 기초죠. 가장 먼저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원전,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그 반도체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반도체라는 겁니다. 반대로 빅테크가 더 이상 빚을 내서 투자하기 부담스럽다. 지금까지는 이거 되겠는데 2천조 빌려. 돈 없어. 내가 보증서 줄게. 사. 그러면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주문, SK하이닉스 반도체 주문 계속해. 그래서 영업이 100조씩, 60조씩 났는데 이게 더 이상 요런 게 안 된다. 그런데 내년 돼 갖고 골로 가겠는데 엔비디아 더 이상 채권 발행도 안 되고 반도체 수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우리 반도체 수요 주문 어제까지는 2026년, 2027까지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분기별 100조, 연간 400조 영업이익을 줬는데 2028년부터는 우리 이 주문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4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이 예를 들어서 과거 대비 10배 올려서 10,000원이다.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10,000원에서 1,000원은 안 되겠지만은 4,000원, 5,000원 되겠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SK 주가는 미래 가치를 보고 영업이익 400조에 맞춰서 세팅값이 정해져 있는데, 즉 삼성전자 36만 원까지 갔는데 그게 기대치에 갔는데 2028년 이후에 영업이익이 분기에 100조 나오던 것이 분기에 40조로 줄어든다. 물론 40조도 대단하죠. 그러면은 기존에는 400조 영업이익 세팅값을 줘서 삼성전자를 36만 원, SK하이닉스를 290만 원으로 줬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가격이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게 지금 한 1년 18개월, 길게는 2년치의 예측이 지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조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걸 한번 보시면은,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금리가 이거 지금
환율이 보시면 1,449원으로 금리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이죠. 이 원화의 강세는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의 격차가 기존보다가 좁혀들었죠. 0.25% 좁혀들었죠. 당연히 한국 돈의 가치가 기존에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에서 0.25%만 좁혀들었죠. 그래서 원화가 강세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으로 이게 한 40조 원 정도가 돈이 이제 거기서 조달했죠. 그러면 그걸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죠. 이게 2020년 한미 통화 스와프 달러 200억 달러보다 더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되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 주가가 조정이 받으면서 더 이상 외국인들이 팔지 않는 그런 것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최근 한 1년 8개월, 2년 동의 흐름에 볼 때는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을 봐야 되겠죠. 제가 미국 FOMC의 다음 주 금리 인상한다고 했었잖아요. 9월 달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8월 말 9월 달 되면은 환율이 다시 올라간다는 거. 왜냐?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올려버리면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다시 원래대로 되는 것이죠. 원래 미국이 여기 있었는데 한국이 올리면서 격차를 0.25% 줄였는데 한국의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고 지금 이제 저번 달에 올렸으니까 바로 올리진 않겠죠. 미국이 올리면 따라 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 격차가 줄어들면은 다시 8월 말 되면은 환율이 다시 1,500원대 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더 가격도 보면 떨어진 이유가 요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우리 코인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겠죠. 그러면은 초격차가 보는 인사이트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시장이 살아남는 것이고, 그게 제가 추구하는 이 코인 시장의 분석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네이버에 오시면은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어제 오전에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오전에 분석했고, 그 이전에도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쭉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렸다. 그래서 네이버를 구독하시면은 상세 분석을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